이게 삶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예요. 두 번째, 내 삶에 가족이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음 공부할 때예요. 그건 현실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선생님이 하는 질문과 그 의문은 현실이 알려주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하나가 해결되죠. 또 하나의 의문점이 또 생겨요. 매 순간마다 반복되는 굴레 속에서 의문에 계속 물고 가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외부에 찾을 수 없어요. 내면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이건 의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자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내면으로 되돌아가요. 내면으로. 내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 공부. 이 내면 공부에서 가장 먼저는 뭐냐면 내 마음의 감정을 매 순간마다 해체해서 지도처럼 보셔야 돼요. 지금 말하는 건 시기하면 시기 딱 적고 시기가 일어나는구나. 비교 딱 적고 내 내면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걸 카테고리로서 계속 사랑의 마음이 오면 사랑, 길가에 가는 강아지 보면 또 연민, 길고양이를 보면 연민, 그리고 또 노숙인들을 보면 자비, 이런 마음들을 자꾸 내 마음에서 하나하나 감정을 본인이 해체해서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의문들 속에서 있는 이건 그냥 하나의 감정일 뿐이에요. 의문, 삶에 대한 의문. 또 가다가 또 평화, 또 자비, 또 비교, 질투, 계속해서 감정을 이렇게 세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딱 이렇게 감정 공부를 이렇게 세팅해 놔다 보면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 어떤 미움이 딱 올라오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움이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슬픔이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슬픔 통이 내가 슬픔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없이 처지는 거예요. 우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없이 처지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 마음도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뚜렷해지면 술 먹고 싶은 마음 옆에는 또 영화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게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술만 먹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주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명상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카테고리 속에. 근데 주식을 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하러 마음만 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카테고리로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매 순간 몸덩어리를 하나의 감정 덩어리로 생각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부터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요거는 술 먹고 싶은 마음, 감정, 마음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요거는 게임하고 싶은 감정, 요거 명상하고 싶은 감정, 감정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하고 싶은 마음 딱 올라오면 요 감정 올라왔네 하면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 할까 말까. 이게 뭐예요? 관찰자예요. 요 감정을 정확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우리는 주식하고 싶은 머릿속이 막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 안에 빠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감정을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마음속으로 적어도 좋고. 그래서 감정 카드를 딱 가지고 요만한 메모지에 요건 어디에 있지 이렇게 적어서 자기가 일어나는 감정 다, 사람을 적어도 돼요. 시어머니 적어도 되고 남편 적어도 되고 아이 적어도 되고 다 똑같은 감정이. 자꾸 바라게 되는 욕심이 많았다. 딸아이를 바라볼 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화가 일어나고 자꾸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아픈 아이를 바라볼 때 고통스러운 모습에 나 또한 고통스러워졌다. 이런 반복적인 것이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안 돼서 좀 힘듦이 있다. 알아차림, 가정에서 힘든 상황이 생기고 아이처럼 힘든 상황이 생기고 부모한테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해도 여러분 초보 운전이 있듯이 반드시 운전에 사고도 나보고 박아보기도 하고 보험도 처리해보기도 하고 급정거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운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쉽게 될 것 같으면 절대 누구나 다 알아차리죠. 고통 속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명상을 딱 알았을 때부터는 이걸 이제 연습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최소한 명상을 하고 제대로 100일 동안 연습하는 단계다. 21일, 100일, 그리고 그 다음에 1000일, 3년.
이 동안은 계속해서 연습하는 단계다. 3년 정도 운전하면 이제 운전이 좀 편해져요. 자기 몸에 맞게 돼요. 하지만 갑자기 렌터카 타면 좀 어색해져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환경이 달라지면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상황에 딱 나와 좀 안 맞는 사람의 음성이 딱 들리면은 나 좀 어색해진단 말이죠. 집이니까 편한 거예요. 내 차니까 편한 거예요. 남의 차를 타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 더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운전 마스터한 사람은 어떤 차든 차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과 어떤 인연이 닿더라도 내가 그것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 마음의 핸들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떨리는 게 왜 떨립니까?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경험을 한 사람은 덜 떨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미자 선생님이나 심수봉 선생님이 무대에 서서 자기 아직까지 떨린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신이 떨린다라는 감정을 어린 시절 19살 때부터 노래할 때부터 자기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속에 그걸 떨린다는 걸 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전혀 안 떨리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목소리 잘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떨린다고 하잖아요. 그 본인의 저는 착각이라고 봐요. 어릴 때부터 내가 떨리고 수치스럽고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만 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너무 편안하게 노래 잘하세요. 근데 인터뷰하면 너무 많이 떨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자신이 보는 세상이 펼쳐진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떨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스타일로 떨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이 무대는 떠는 무대다, 떨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감정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남들이 안 떨린다고 봐도 자신이 떤다고 생각하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내 세상처럼 보인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꾸 힘들다고 바라보면 그 감정이 계속해서 그 상황이 없어져도 자, 아이가 완치가 되었어. 완치가 되면 내가 몸이 아무렇지도 않을까? 또 떨려요. 또 아프면 어떡하지? 또 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또 떨린다니까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 일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더도 없이 덜도 없이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무대에 서든 안 서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내 마음에는 항상 감사함이 충만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충만해지면 단단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의단이 생겨요. 그게 의심의 덩어리라고 하는데 의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단단하게 막 묻혀지면 내 안에 이 희망의 덩어리가 되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찾아오는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죽음에 여여하게 되면 모든 것에서 초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계속 두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을지, 내가 죽을지, 자식이 죽을지, 배우자가 죽을지 항상 여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조금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것밖에 없지. 누구나 병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병 안 아픈 사람 없잖아요. 이걸 그냥 툭 쳐놓고 바라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병들고 죽는다라는 걸 딱 큰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돼지처럼 큰 마음을 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은 내가 생도병사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하고 그것이 내 삶에 뭔가 만들어지고 모아져야 된다는 생각들, 승진해야 된다는 생각들, 내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들, 이거 다 두려움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그냥 탁 내려놔요. 내려놓고 내가 오는 것에 마땅히 받겠다. 이 마음을 딱 내는 순간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마땅히 받겠다. 마땅히 받겠다. 내가 마땅히 받을게. 이렇게. 그럼 마음이 편해지면 어떤 게 좋냐면은 내가 엄마가 편안해지면은 이제 자녀분이 조금 아프시니까 자녀분의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엄마의 돼지가 편안해지면은
마땅히 받겠다라고 딱 마음 내고, 어떤 상황이든 너를 지킬게 딱 마음 내고,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영원한 네 편이 될 수 있어. 엄마는 이렇게. 딱 그게 말로뿐만 아니라 진짜 딱 내려놔셔야 돼요. 이 아이의 인연을 존중할 뿐이에요.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게 정을 끊는 거예요. 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 존재로. 한 생명으로. 내 자식, 내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건 소유예요, 소유. 나에게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한 존재일 뿐이에요. 언제 생로병사의 그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다 타고난 인연이 있어요. 운명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운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일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냥 죽어도 아무런 후회 없을 때 나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항상 하늘 보고 감사한 마음 내고 그렇게 저는 살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마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내려놓고 내 품에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내 품에 내 자식이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병도 다 내 세포예요. 내 세포란 말이에요. 병을 미워하면 안 돼요. 병을 미워하면 아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이의 세포를 미워하는 거고 아이의 심장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 받은 그대로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고마워 감사해 우리 아들. 심장이 잘 뛰어줘서 감사하고 빠르게 뛰어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조치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모든 순간 감사한 순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요. 네. 세상도 불완전하고요. 네. 맞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완전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천국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천국 안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모든 건 불완전 속에서 살아요. 천국 속에도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천국에서 맨날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오히려 죽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 제가 무인도 얘기했지만은 수백만 달러 이 사람이 20대 아무 조건 없는 완전하고서 무인도를 딱 얻어가지고 무인도에 가 살았어요. 혼자 사람들 대인관계도 하기 싫고 돈이 많으니까 무인도 딱 사가지고 결국은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사람 알바 그 기사를 냈잖아요. 노부부 구함. 부부 한 분이 와가 말동무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랑. 자신은 이 삶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조차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 자체는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완전하고 싶다. 이걸 정확하게 이걸 해결하고 싶다라는 건 없어요. 실수할 수 있다. 불완전하다 우리의 삶은.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너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업무 방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저는 꼭 기한 안에 꼭 그것도 일찍 이렇게 제출하고 상대방이 늦게 제출하면 또 제가 또 이해하고. 그런데 지금 그게 착각인 게요, 선생님.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방금 내가 철저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반대 방향으로 선생님도 상대방을 통해서 피해를 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강하기 때문에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 이게 역발상이라고 하는데 역행관법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오늘부터 딱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 마음에서 그걸 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상대방의 실수는 제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는데 제가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거는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 네. 근데 그 안에는 상대방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상대방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큰 마음을 내는 건 좋은데 결국은 내 안에 짐이 된다고 자꾸. 내 안에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은 누가 치유해요 그러면? 치유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요, 선생님. 왜 몰아세워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떤 얘가 이제 제출하는 게 30일이 있고 30일 그 다음 1일 날 돼도 사실 되는 업무인데 이제 그 다른 부서에서
교장 선생님이 지금 1시에 조퇴를 하니까 영양사님 꼭 1시 전에 결제를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급식이 먼저였고 그건 오해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개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원래는 일을 해도 되는 일이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제가 3개 중에 1개는 지금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은 1개보다 더 빨리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를 막 괴롭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오해 가보니까 그분이 결국은 이제 업체에서 뭔가 제출 안 해서 어차피 제가 했던 일이 빨리 안 해도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감정이 앞섰잖아요. 감정이. 네. 내 감정이 앞서고 있구나. 네. 이렇게 마땅히 내가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네. 걸 자꾸 해야 돼요. 네. 별거 아니에요. 다만 내가 급한 마음만 조금 알아차리면 돼요. 잘하지 않아도 네. 선생님은 잘할 사람이니까 잘하려면 좀 내려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